부부간의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뺨을 때리는 남편, 머리채를 뜬 와이프, 이게 사실 그 가정폭력의 첫 스텝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강현지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탑2가 가정폭력 그리고 외도인데요. 오늘은 가정폭력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은 단순 욕설부터 포함해서 협박, 폭언, 그리고 폭행, 상해 이런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부부싸움이 격해지다 보면 언성도 높아지고 심하면 몸에 손을 대는 경우까지 있는데요. 오늘은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바로 이혼이 가능한지, 어떤 경우에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SNS도 많이 잘 되어 있고 폭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도 많으시기 때문에 가정폭력이 좀 계속 일어난다 하시면 112 신고도 쉽게 하시고 이혼 소송도 좀 빠르게 진행이 되는 편입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부부간의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아도 되는 사람, 맞아도 되는 상황 이런 거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모든 가정폭력이 이혼이 되고 위자료가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1회에 그쳤다. 아니면 피해가 경미하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인데 가해자가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사과 이후에 또 다른 폭행은 전혀 없었다. 이런 경우라면은 굉장히 경미한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때린 사람이 나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 라고 했을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이 안 될 가능성도 높고요. 이혼이 된다 하더라도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형사처벌이랑은 좀 달라요. 형사사건으로 치게 되면은 아무리 경미한 폭행 사건이라도 증거가 명확하게 있다 이러면은 약식명령으로 해서 벌금형이라도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서로 막 고소했다 이런 경우는 고소 고발을 하는 사이끼리 부부로 살 수는 없잖아요. 이때는 파국이다 해가지고 혼인관계가 완전 파탄난 것으로 인식을 해서 이혼을 시켜주긴 합니다. 즉 정리하면 경미한 폭행, 그리고 이례적인 폭행으로는 이혼이 안 될 수도 있고 위자료가 안 나올 수도 있다. 다만 형사사건으로는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하도 그 SNS가 잘 돼 있고 하다 보니까 폭행 그런 동영상도 촬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싸우다 보면 딱 맞았다는 걸 보고 이거 폭행이야? 이러면서 신고하고 촬영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정폭력 했다고 하면은 증거 제출하는 게 진단서, 사진, 녹음 파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단서가 있다 했는데 내 전치가 2주 정도다 하면은 굉장히 경미한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평소에 조금 아프신 분들은 금방 나오기 때문에 2주 갖고 가정폭력이 인정되진 않는다. 그리고 욕도 평범한 욕으로는 안 되고 짧게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진짜 폭언이 문제가 돼서 이혼하시는 분을 보면은 30년이란 정말 긴 기간 동안 무시무시한 욕을 쏟아내는데 또 단순 욕도 아니고 이게 하도 욕을 오래 하다 보니까 좀 창의적이어져서 네가 살 줄만 알았지 죽을 줄을 모르는구나 내지는 강의를 하는 이제 와이프한테 제자들이랑 꼬다니지 말아라. 너 몸 그렇게 함부로 놀리는 거 나 다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 폭언의 수위가 상당히 또 높아야지 이제 이혼도 되고 위자료도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좀 억울하죠. 뺨을 때리는 남편, 머리채를 뜬 와이프. 이게 사실 그 가정폭력의 첫 스텝이 될 수도 있잖아요. 중범죄자들도 그 어렸을 때는 정말 사탕 하나? 그런 아이스크림 하나 이런 거를 훔쳤을 거란 말이에요.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법원이 법률적으로 작성된 문서, 그리고 관계, 그리고 현상을 좀 최대한 유지시켜 주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계약서를 썼어요. 그리고 혼인신고를 했는데 이게 쉽게 훅 바뀌면은 법적이 너무 혼란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대로 지켜주려는 건데 그런 취지 때문에 법률혼도 이제 최대한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 법률혼이 최대한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시비 그리고 쌍방폭행 정도로는 위자료가 인정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가 대체로는 여성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성별의 문제로 볼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20, 30대 분들은 참지 않으시는 분들이 거의 많기 때문에 20, 30대 이제 가정폭력이다 하면은 쌍방폭행이 사실 절반을 넘어갑니다. 만약에 내가 남자인데 덩치가 커서 험상궂게 생겨서 뭔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 내지는 내가 때린 게 아니고 때린 걸 막다가 긁은 방어훈인데 이게 쌍방폭행이 인정이 됐다 하시면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그 누명을 조금 밝히셔야 됩니다. 실제로 여자분이랑 남자분이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여자분은 한 150 정도의 굉장히 큰 마른 여자분이었고 남자분은 한 180 정도의 키도 크시지만 약간 덩치도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둘이 좀 많이 싸웠고
그 부분이 이제 쌍방폭행으로 처리가 되는데 여자분이 너무 억울하다. 나는 잘못한 게 없고 그 힘들게 결혼을 유지한 것 뿐이다 라고 해서 실제로 녹음 파일이랑 들어보니까 이 여자분이 뇌진탕이 심각했고 목을 졸리면서 차 안에서 목을 졸리면서 이걸 이제 무의식적으로 막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방어원이 생긴 거였는데 이게 경찰 단계에서 굉장히 피곤한 사건처럼 처리가 돼서 쌍방폭행 처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결국에는 이제 벌금형이 나왔지만 이의제기를 해서 정식재판 청구를 했고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처럼 만약에 내가 억울하게 지금 폭행을 한 것처럼 되어 있다 하시면 적극적으로 다투셔야 됩니다. 근데 가정폭력을 하면서 제일 힘들고 곤란한 게 그 자기는 다 됐으니까 진심 어린 사과 하나면 된다. 나는 위자료도 필요 없다 하시는데 근데 그게 제일 진짜 어렵습니다. 그 사과는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강제할 수도 없고요. 뭐 제가 대신 해드릴 수도 없는 건데 그걸 다 떠나서 가정폭력이 좀 심한 가정을 보면은 대체로 그 가해자분들이 내가 때릴만 해서 때렸는데 뭐가 문제냐, 그럼 너가 내 성격을 안 건드렸어야 되지,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거든요. 근데 모든 사과의 시작은 자신의 잘못을 알아차리고 이걸 수정하는 것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사실 조율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사과는 받기 어렵겠죠.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에 되게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사과 같은 것보다는 그러니까 정확한 판결 그리고 위자료 측정을 받아서 내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보상받는다,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조금 더 마음이 편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